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평가의 표준을 제시하는 우리맘 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 LCT 학습 역량검사 해석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받은 결과 프로파일을 함께 보며 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LCT 학습 역량검사는 자신의 학습 능력의 정도와 주로 나타나는 학습 특성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학습 능력과 학습 특성의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입니다. 본 검사 해석 프로그램 시간을 통해 현재 나의 학습 능력의 장단점과 자기 주도 학습 전략 수준에 대해 탐색해 보면서 성공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과 점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중간 점수 구간의 영역이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점수입니다. 본 LCT 학습 역량 검사 결과는 T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함께 제공되며 백분위 점수는 T 점수의 우측 혹은 아래에 위치하여 괄호 안에 제시됩니다. T 점수는 평균이 50점이며 60점 이상의 점수는 해당하는 영역에서 높거나 강한 특성을 의미하며 40점 미만의 점수는 해당하는 영역에서 낮거나 약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구간별 T 점수로 보면 40에서 60점 사이의 점수는 평균 구간에 속한 점수로 보통 수준, 40점 미만이라면 낮은 수준, 60점 이상이라면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백분위 점수는 전체 집단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볼 때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하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분위 점수가 84점이라면 나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이 16명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학생이 83명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분위 점수가 16점이라면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84명이며 나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은 15명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점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검사를 실시한 지금 현재 나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낮은 수준의 척도가 있다면 점검하고 개발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 프로파일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의 좌측 상단에 신뢰성 지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지표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신뢰성 지표의 두 가지 지표인 응답 성실성과 문항 응답률이 모두 높음이라고 결과가 제시되어야 본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대부분의 문항을 동일한 번호로 응답했을 경우 응답 성실성이 낮음으로 제시되며 검사 실시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은 문항 수가 많은 경우 문항 응답률이 낮음으로 제시되게 되며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검사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습 역량 검사 종합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LCT 학습 역량 검사는 학습 능력 검사와 학습 특성 검사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습 능력 검사는 정답이 있는 문항들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인지적 역량, 즉 지능과 관련된 기초적인 학습 능력 수준에 대한 결과이며 학습 특성 검사는 정답이 없는 문항들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전략적 역량, 즉 학습 상황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학습 능력 검사의 점수와 학습 특성 검사의 점수를 비교해 봄으로써
학습과 관련한 나의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샘플 결과처럼 학습 능력 검사의 점수가 학습 특성 검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학생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 능력 수준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전략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습 특성 검사 결과를 잘 분석하여 자기주도 학습 전략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학습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습 특성 검사의 점수가 학습 능력 검사보다 더 높게 나타난 학생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 능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습 능력 검사 결과를 잘 분석하여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학습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습 능력 검사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능력 검사는 언어력, 소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을 파악하여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학습 능력 검사의 첫 번째 척도는 언어력입니다. 언어력은 글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어휘나 문장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수준을 의미합니다. 언어력 척도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어휘나 문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글이나 대화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을 통해 원활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글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단어와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휘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 능력 검사의 두 번째 척도는 소리력으로서 소리력은 기본 소리와 수치 이해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소리는 각종 숫자나 공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수준을 의미합니다. 수치 이해는 글이나 도표, 그래프로 표현된 수치 정보를 분석하여 각종 숫자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 수준을 의미합니다. 소리력 척도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먼저 수학이나 과학에서 나오는 공식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부터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며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틀린 문제들을 점검하는 반복 학습을 통해 숫자를 다루는 문제들에 대한 기초를 다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 능력 검사의 세 번째 척도는 추리력으로서 추리력은 언어 추리와 수열 추리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추리는 제시된 단어와 문장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숨겨진 의미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역량 수준을 의미합니다. 수열 추리는 제시된 숫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규칙을 알아내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역량 수준을 의미합니다. 추리력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등의 분석력과 추리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 능력 검사의 마지막 척도는 공간 지각력입니다. 공간 지각력은 어떤 물체나 공간의 형태를 명확하게 지각하고 이것을 머릿속에서 회전하거나 이동, 변형시킬 수 있는 역량 수준을 의미합니다. 공간 지각력이 낮은 학생들은 그래프나 그림으로 제시되는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래프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을 자주 풀어보고 도형이나 블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머릿속으로 회전하거나 바꾸어 보는 활동을 통해 공간 지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습 능력에서 자신의 점수가 T점수 40점, 100분위 16점보다 낮은 경우 해당 영역의 밑줄로 표시되므로 학습 능력 영역의 각 척도 점수를 확인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척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특성 검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특성 검사의 첫 번째 영역인 학습 전략 검사는 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요인인 동기 전략, 인지 전략, 행동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시되는 그래프를 통해 세 가지 전략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전략과 가장 낮게 나타난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높게 나타난 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낮게 나타난 전략은 현재 수준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프의 아래에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여러분의 학습 전략에 대한 총평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래의 표를 통해 학습 전략 척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의 첫 번째 요인인 동기 전략은 학습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지에 대한 수준으로서 자신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수준입니다. 자신감 척도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학습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척도는 인지 전략으로서 연결짓기, 반복하기, 점검하기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짓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롭게 배운 내용을 비교해가며 효율적으로 학습하는지에 대한 전략 수준이며, 반복하기는 수업 내용을 노트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 수준입니다. 점검하기는 새롭게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며 틀린 문제들을 점검해가며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 수준입니다. 인지 전략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연결짓기, 반복하기, 점검하기와 같은 학습 전략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 전략 검사의 마지막 요인은 행동 전략으로서, 행동 전략은 노력하기, 도움 구하기, 자기 관리 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기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이며, 도움 구하기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등 주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며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 수준입니다. 자기 관리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환경들을 통제하고 스스로 학습 시간을 관리하며 학습 시간에 집중력 있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입니다. 행동 전략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학습 환경에 대해 먼저 점검하고 학습 목표와 학습 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학습 특성 검사의 두 번째 영역인 학습 동기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신의 학습 동기 유형 검사 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학습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세요. 학습 동기 유형은 발전형, 유지형, 인정형, 회피형 네 가지로 구분되며, 아래의 표에는 각 유형의 T 점수와 백분위 점수, 유형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 가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에는 동기 유형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유형이 나의 학습 동기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학습 동기 유형이 발전형으로 나타난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배운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고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로서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긍정적인 학습 동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형으로 나타난 학생들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성향이 높은 편입니다. 남들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보다 높은 학습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형으로 나타난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공부를 하는 성향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스스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피형으로 나타난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높은 편입니다. 어차피 해도 잘 안 되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기초부터 쌓아가며 천천히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프로파일을 뒤집어 뒷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프로파일의 뒷장에는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 4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을 읽고 작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해석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시간을 내서 반드시 작성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상으로 LCT 학습 역량 검사 결과 해석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